안녕하세요. 52강 중 오늘 제6강인데 이 6강의 주제는 유란시아스가 제시하는 창조의 영원한 중심, 곧 파라다이스와 그것을 둘러싼 중앙우주 하보나입니다. 우리는 11편에서 14편에 이르는 4편의 문헌을 1차 자료로 삼아 파라다이스의 물질적 실체와 상태, 그 우주적 기능, 그리고 하보나의 구조와 목적을 차례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신앙적 감화가 아니라 본문이 실제로 무엇을 진술하는지 정확히 읽어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능한 원문을 직접 인용하고 그 진술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분석적으로 짚어가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흔히 상징이나 비유로 오해되지만 문헌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의 물질적 실체이자 동시에 영적 거처로 규정합니다. 이 이중성이 오늘 논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실마리입니다. 한 가지 미리 당부드리면 우리가 다루는 대상은 인간의 감각과 척도를 훨씬 넘어서는 실제이므로 문헌의 표현이 종종 조심스럽고 유보적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단정보다는 본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각 슬라이드에 표기된 편장절 번호를 함께 확인하시면 나중에 본문을 직접 대조하며 검토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는 7개의 주제로 구성됩니다. 먼저 파라다이스를 창조의 영원한 중심으로 규정하는 문헌의 기본 진술을 확인하고 그 독특한 타원형 형태와 상부, 주변, 하부의 세 활동구역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를 이루는 근원 물질과 절대적 위치 고정성, 그리고 중력의 초점으로서의 기능을 분석합니다. 논의 후반부는 파라다이스를 둘러싼 중앙우주 하보나로 옮겨갑니다. 15개의 완전한 구체와 7개의 동심 회로라는 구조, 상승하는 순례자가 이 회로를 통과해 나가는 여정, 그리고 하보나가 삼위일체와 창조자 아들들에게 어떤 원형이자 훈련장이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 도달이 상승하는 존재에게 지니는 궁극적 의미를 짚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주제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심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다시 바깥에서 중심을 향해 수렴하는 하나의 통일된 구도를 이룹니다. 이 7단계를 관통하는 물음은 단순합니다. 완전한 중심이 하나 있고 그 완전을 향해 시간의 우주들이 나아간다면 그 중심은 대체 어떤 성격의 실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따라가시면 이 물음이 조금씩 구체적인 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논의의 출발점은 파라다이스가 무엇보다 하나의 중심이라는 규정입니다. 오늘 문헌은 그것을 우주들의 우주의 영원한 중심으로 그리고 세 신이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표현의 구체성입니다. 파라다이스는 막연한 상징이 아니라 특정한 거처로 지목되며 그 안에 우주아버지와 영혼아들과 무한영이 함께 계신다고 진술합니다. 두 번째 진술은 시간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파라다이스는 영원부터 있었고 그 기원에 관한 어떤 기록도 전승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대목은 단순히 아주 오래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시간의 산물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즉 파라다이스는 창조된 대상들의 계열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계열이 회전하는 부동의 축으로 존재합니다. 기원을 묻는 물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파라다이스가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 이전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심성과 무시원성이라는 두 성질이 먼저 확립되어야 이후에 다룰 물질적 실체와 우주적 기능에 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첫걸음은 파라다이스를 시간 안의 한 대상이 아니라 시간을 가능케 하는 자리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추는 일입니다. 파라다이스를 이해할 때 가장 흔한 오해는 그것을 순전히 영적인 상징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헌은 그 반대 방향을 분명히 못 박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영적 거처이면서 동시에 물질적 구체라는 것입니다. 이 이중 규정의 근거로 제시되는 논리가
이 이중 규정의 근거로 제시되는 논리는 명료합니다. 아버지의 지적 창조 전체가 물질적 거주주에 근거하는 이상 그 절대적 통제가 집중되는 중심 역시 실제적이고 물질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술은 관념적 사변을 경계하고 우주의 중심을 구체적 실체로 붙들려는 문헌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우리가 아는 진화 우주의 물질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장에서 다룰 고유한 근원 물질, 곧 절대소를 가리킵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인해 둘 것은 파라다이스가 영적 차원과 물질적 차원을 한 실제 안에서 통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통합이 이후 모든 논의의 바탕이 된다는 점입니다. 덧붙이자면 이 이중성은 유란시아서의 실제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물질과 영을 대립시키지 않고 하나의 근원에서 함께 흘러나온 두 국면으로 파악하는 시각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뒤따르는 논의가 한결 선명해집니다. 파라다이스 형태에 관한 진술은 문헌 전체에서 가장 구체적인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11편 2장 2절은 파라다이스가 거주되는 공간 천체들과 형태가 다르며 구형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것은 동서지름보다 남북지름이 6분의 1 더 긴 분명한 타원체이고 그 중앙섬은 본질적으로 평평하며 위아래 두께는 동서지름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평평한 형태입니다. 화면의 도해가 그 비례를 개략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대칭이 단순한 외형 묘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헌은 남북 방향의 형태 차이가 힘과 에너지의 유출 압력의 차이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덕분에 주우주 안에서 절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파라다이스 모양은 그 자체가 우주적 좌표의 기준이 됩니다. 완전한 대칭이 아니라 정교하게 조정된 비대칭이라는 점이 이 중심 실체의 기능적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한 대칭과 동일시하지만 문헌이 그리는 파라다이스는 그런 통념을 넘어섭니다. 형태의 미세한 차이가 오히려 방향과 질서를 낳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 대목은 완전에 대한 우리의 상상을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파라다이스는 지리적으로 세 개의 활동구역으로 나뉩니다. 인격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표면을 상부, 그 반대 표면을 하부, 그리고 그 가장자리를 주변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분은 위치 구분이면서 동시에 기능의 구분입니다. 상부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활동의 무대이며 하부는 물리적 힘과 에너지의 회로가 기원하는 구역이고 주변은 인격적이지도 비인격적이지도 않은 중간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시간과 공간의 기원에 관한 진술입니다. 문헌은 공간이 하부 파라다이스 바로 아래에서 기원하는 듯 보이고 시간은 상부 파라다이스 바로 위에서 기원하는 듯 보인다고 서술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조심스러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정이 아니라 관찰에 근거한 신중한 진술입니다. 결국 파라다이스는 시간과 공간이 흘러나오는 원천의 자리에 놓여 있으면서도 정작 그 자신은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는 실체로 묘사됩니다. 상부에서 시간이 하부에서 공간이 비롯된다는 이 대칭적 배치는 앞서 본 형태의 비대칭과 더불어 파라다이스가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라 방향과 기능이 분화된 정교한 구조임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중심은 단순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조직적입니다. 앞서 파라다이스가 물질적 구체라고 했을 때 그 물질이 무엇인지가 자연스럽게 문제가 됩니다. 문헌은 영원한 섬이 실체의 고정된 체계로서 단일한 물질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이 오래전부터 그것을 절대소, 앱솔루tum이라고 불러왔다고 전합니다. 이 근원 물질의 성격은 역설적으로 규정됩니다. 그것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며 첫째 근원 중심의 최초의 비영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복제가 불가능한 우주의 단 하나뿐인 실체로 제시됩니다. 나아가 문헌은 파라다이스가 시간 없이 존재하고 공간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이 진술은 얼핏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파라다이스가 우리가 아는 물질과 시공간의 범주로는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 차원의 실체임을 가리킵니다. 물질적이되 통상의 물질이 아니고 자리를 차지하되 공간에 갇히지 않는다는 이 규정이
파라다이스의 독특성을 압축합니다. 절대소는 그 용어 자체가 시사하듯 그것은 상대적이고 파생적인 실체들의 배후에 놓인 절대적 근원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에너지와 물질은 이 근원으로부터 나오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만 근원 자체는 그 순환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의 물질성은 이렇게 통상의 개념을 넘어선 자리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파라다이스의 세 번째 성격은 절대적 위치 고정성입니다. 11편 1장 4절은 아버지가 언제나 그 중앙 위치에서 발견되며 만일 그분이 이동한다면 즉각 우주적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창조계의 끝에서부터 뻗어나온 모든 중력선이 바로 이 중심에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술은 파라다이스를 단순한 상징적 중심이 아니라 물리적 안정의 실제적 축으로 규정합니다. 이어지는 진술에서 중력은 파라다이스의 물리적 현존이 발휘하는 전능한 붙들음으로 정의됩니다. 즉 우리가 우주 어디서나 관찰하는 중력이라는 힘은 궁극적으로 이 중앙섬의 물질적 실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다룬 물질성과 중심성이 어떻게 하나로 결합되는지를 봅니다. 파라다이스가 부동의 물질적 중심으로 존재하기에 무수한 우주들은 흩어지지 않고 질서 잡힌 궤도를 유지합니다. 중심의 부동성이 곧 전체의 안정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부동성이 무력한 정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존재로부터 생명과 에너지 그리고 인격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모든 우주로 흘러나간다고 문헌은 말합니다. 곧 파라다이스는 정지에 있으면서도 가장 능동적인 중심이며 그 정지가 오히려 만물의 운동을 가능케 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파라다이스는 네 가지 성격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영적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이중 실체입니다. 둘째, 단 하나뿐인 근원 물질로 이루어진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셋째, 모든 중력이 수렴하는 절대적이고 부동한 중심입니다. 넷째, 시간과 공간에 앞서는 무시원의 실존입니다. 문헌은 나아가 아버지가 실체를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이라는 두 국면으로 투사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영원 아들이 아버지의 인격적 표현이라면 파라다이스는 그분의 비인격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모든 창조의 중심이자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며 모든 인격의 기원지로 규정됩니다. 마지막 진술은 특히 중요합니다. 파라다이스가 모든 원형의 절대적 저장고라면 하보나는 그 잠재성이 실제로 구현되어 전시된 무대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우리 논의를 파라다이스에서 하보나로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원형과 그 구현이라는 이 짝은 오늘 강의 후반부를 이해하는 핵심 틀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청사진을, 하보나는 그 청사진이 완벽하게 실현된 첫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로 이 주어질 중앙우주는 논의가 한결 또렷해질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파라다이스에서 그것을 둘러싼 중앙우주로 넓혀보겠습니다. 문헌은 주우주를 여러 동심 공간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제시합니다. 그 가운데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체계가 있고 바깥으로 7 초우주가 있으며 다시 그 너머로 아직 조직 중인 4개의 외부 공간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대비가 나타납니다. 중앙우주 하보나는 시간의 창조가 아닙니다. 영원한 실존이며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라는 것입니다. 반면 그것을 둘러싼 7 초우주는 시간 안에 진화하는 창조입니다. 이 대비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존재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중심이 이미 영원 속에 존재하고 그 둘레에서 시간의 우주들이 점진적으로 완전을 향해 진화한다는 구도입니다. 따라서 문헌은 하보나가 15개의 완전한 구체로 이루어졌고 거대한 암흑 중력체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밝히는데 이 암흑체들은 중앙우주를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균형 잡는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압력 중력체들의 총 질량이 대우주 전체에 알려진 질량을 훨씬 초과한다는 진술입니다. 곧 우리가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광대한 우주는 중심을 감싸는 이 거대한 균형장치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와 하보나의 가장 안쪽 회로 사이에는 3개의 특별한 구체 회로가 자리합니다. 이 가장 안쪽은 아버지의 7 비밀 구체이고 그 다음은 영혼아들의 7 빛나는 세계이며 그 바깥은 7 주형의 지평본부인
무한령의 7 거대한 구체입니다. 이 세 회로에 각각 7씩 모두 21개의 위성이 파라다이스를 돌고 있습니다. 이 구체들의 기능은 매개와 반사로 요약됩니다. 특히 아버지의 7 비밀 구체는 영원한 섬에 가장 가까이서 공존하면서 중심의 신성한 광희를 파라다이스 전역과 하보나의 7 회로에까지 뿌린다고 서술됩니다. 즉, 이 위성들은 중심의 순수한 신성과 바깥의 창조 사이에 놓인 중간 영역으로 기능합니다. 문헌은 이 세계들의 내밀한 사정 대부분이 계시되지 않았다고 거듭 밝히지만 적어도 그 배치와 역할이 우연이 아니라 정교하게 조직된 신성한 구조의 일부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흥미롭게도 아버지의 세계들 가운데 하나인 디비닝턴은 생각 조절자들의 파라다이스 직별지로 지목됩니다. 우레 안에 내주하는 신성한 현존의 근원이 바로 이 중심 가까운 구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중앙우주가 결코 우리와 무관한 먼 세계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이제 중앙우주 하보나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14편의 첫 문장은 완전하고 신성한 우주가 온 창조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파라다이스는 그 영원한 우주의 심장부에 움직임 없이 자리한 절대 안정의 핵을 이루는 거대한 섬으로 다시 규정됩니다. 이어지는 진술이 하보나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하보나는 전체적으로 창조된 완전한 우주이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대비는 오늘 강의의 중심축입니다. 우리가 아는 우주들은 시간 속에서 불완전해서 완전을 향해 진화하지만 하보나는 처음부터 완전한 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핵을 둘러싸고 무수한 진화 우주들이 실험과 모험의 행렬을 이루며 소용돌이 칩니다. 곧 하보나는 진화하는 창조 전체의 부동한 준거점이자 목표입니다. 완전이 먼저 있고 그 완전을 본떠 시간의 우주들이 나아간다는 이 구도가 이후 하보나의 구조와 목적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신학적 함의를 짚어둘만 합니다. 완전히 진화의 끝에 비로소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혼 속에 실제한다는 것은 시간의 여정이 무에서 완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있는 완전에 참여하는 과정임을 뜻합니다. 이 관점은 상승 여정 전체에 든든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하보나의 구조는 놀랍도록 정연합니다. 10억의 세계가 파라다이스 위성들의 세 회로를 바로 둘러싼 7개의 동심회로 안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도해가 그 구도를 보여줍니다. 가장 안쪽 회로에는 3,500만 개 이상의 세계가, 가장 바깥 회로에는 2억 4,500만 개 이상이 있고 그 사이 회로들은 비례적인 수를 가집니다. 이 배열은 겹치지 않고 정연한 직선 행렬을 이루며 각 회로에는 순환 회로의 7영 가운데 하나가 스며들어 사물을 조종합니다. 그런데 그 구조의 정연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개별성입니다. 문헌은 10억 개의 완전한 구체 각각이 거주하는 영혼으로 늘 계신 이의 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장식되어 왔으며 바로 그 때문에 어느 둘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보나의 완전은 획일적 복제의 완전이 아니라 저마다 고유한 개성을 갖는 완전입니다. 질서와 다양성이 모순 없이 결합된 이 모습이 중앙우주의 특징입니다. 이 점은 완전에 대한 흔한 오해를 다시 바로잡아줍니다. 완전을 지루한 균열함으로 장상하기 쉽지만 문헌이 그리는 완전은 오히려 무궁한 다양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상승자가 이 세계들을 지나며 끝없는 놀라움을 경험한다는 진술은 바로 이 다양성에서 비롯됩니다. 하보나의 완전은 통치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문헌은 하보나가 영적으로 완전하고 물리적으로 안정된 우주라고 규정한 뒤 매우 인상적인 진술을 덧붙입니다. 중앙우주에는 정부를 할 것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하보나는 너무나 정교하고 완벽하여 어떤 지적인 정부체계도 요구하지 않으며 정식 법정도 입법회의도 없습니다. 오직 행정지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보나의 주민들은 본래적 완전을 지닌 존재들이고 그들 사이에 섞인 상승 창조체들은 이미 초우주의 최고 법정을 통과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필요 없는 질서, 강제 없는 조화가 여기서 성립합니다. 문헌은 이를 참된 자치의 이상이 절정에 이른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목은 완전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완전한 질서란 촘촘한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 존재의 본성이 이미 선과 일치할 때 저절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통찰은 인간 사회의 질서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외부의 규율이 정교할수록 좋은 사회라는 통념과 달리 유란시아서가 그리는 이상적 질서는 구성원의 내면이 성숙할 때 규율 자체가 불필요해지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질서가 다르지 않다는 점, 이것이 하브나 통치가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하브나 주민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문호는 이들의 경배가 신성한 아름다움과 진리의 완벽한 이상을 충족시킨다고 말합니다. 진화 세계의 믿음의 아들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의 사랑을 만족시키듯 하브나 창조체들의 경배는 완벽한 이상 자체를 충족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대비는 그 다음 진술에 있습니다. 필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써야 하지만 하브나 존재들은 그 본성 안에 이미 하나님의 뜻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에 진화 창조체와 중앙우주 주민의 근본적 차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은 노력과 선택과 극복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반면 하브나 주민에게 선은 본성적으로 주어진 상태입니다. 이 차이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방식의 차이입니다. 오히려 문호는 두 길이 서로를 비추어 준다고 봅니다. 애써 도달한 완전과 처음부터 지닌 완전이 함께 창조 전체의 조화를 이룹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화하는 존재만이 지닐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련을 통과하며 스스로 선택한 선은 처음부터 주어진 선과는 또 다른 결의의 아름다움을 지닙니다. 그렇기에 상승 필사자의 여정은 하브나의 완전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체험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승하는 순례자의 관점에서 하보나를 보겠습니다. 진화 세계에서 출발한 상승자는 초우주의 훈련을 마친 뒤 하보나의 가장 바깥, 곧 일곱째 회로의 수영 세계에 상륙합니다. 거기서부터 그는 안쪽으로 행성마다 회로마다 점진적으로 전진하며 마침내 신들을 달성하고 파라다이스 거주를 성취합니다. 화면의 두 해가 일곱째 회로에서 첫째 회로를 거쳐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각 회로에는 성취해야 할 명백한 과업이 있습니다. 순례자는 초우주 주영을 파악하고 최상위를 실현하며 무한영과 영원아들과 우주아버지를 차례로 인식해갑니다. 첫째 회로에 도착한다는 것은 곧 파라다이스 봉사의 수용됨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의 내면적 성장을 가리키는 진보의 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이 하보나 회로의 배치에 유래했다는 점입니다. 바깥에서 중심을 향하는 이 상승은 앞서 본 중력의 수렴과 정확히 같은 방향을 그립니다. 문은 또한 이 여정 동안 단조로움이 결코 없다고 강조합니다. 회로를 옮길 때마다, 심지어 같은 회로 안에서 행성을 옮길 때마다 상상조차 못한 놀라움이 순례자를 기다린다는 점입니다. 상승은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끝없는 발견의 항해로 묘사됩니다. 하브나는 왜 존재하는가? 문호는 이 완벽한 창조가 여러 계급의 우주 지성 각각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봉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창조자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보나는 파라다이스 미가엘들이 이후의 우주 창조 모험을 위해 준비되는 교육 훈련장이며 모든 창조자 아들들을 위한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창조자 아들은 자신의 지역 우주가 결국 이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수준의 완전에 도달하도록 노력합니다. 여기서 앞서 본 원형과 복제의 구도가 다시 확인됩니다. 하보나는 완전의 청사진이고 시간의 우주들은 그 청사진을 시공간 속에서 재현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밖에도 하보나는 삼일체에게는 세 신화의 협력적 효과성을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가 되고 진화하는 최상존재에게는 그 완전한 영본성을 미리 보여주는 계시가 됩니다. 하나의 완전한 중심이 이 창조의 모든 층위에 각기 다른 의미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하보나의 목적은 단일하지 않고 다면적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보나가 지니는 의미도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도달 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지역 우주가 지향하는 실제 목표이며 동시에 우리 각자의 상승 여정이 마침내 이르게 될 훈련의 무대입니다. 여기서 잠시 물러나 지금까지 논의가 암축하는 하나의 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12편 6장 1절은 우주가 정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안정성은 관성의 결과가 아니라 균형 잡힌 에너지, 협력하는 마음, 영의 상위 통제, 인격의 통합이 함께 이룬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안정성은 전적으로 그리고 항상 신성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하보나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중앙우주가 완벽하게 안정된 이유는 그것이 움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최고도로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안정과 완전한 신성은 같은 실체의 두 측면입니다. 함께 인용된 두 다른 진술은 하나님의 태도를 두 방향으로 나눕니다. 개인을 향해서는 사랑의 표시인 자비가, 전체를 향해서는 질서의 표현인 공정성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감당하는 이 균형이야말로 신성한 통치의 본질이며 그 균형이 가장 온전히 구현된 자리가 바로 중앙우주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삶에도 조용히 적용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나 한 공동체의 안정 역시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내면의 성수, 곧 신성에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안정은 결과가 아니라 신성의 그림자입니다. 논의의 마지막 국면은 파라다이스 도달이 상승하는 존재에게 지니는 의미입니다. 문헌은 파라다이스가 모든 의지 창조자 앞에 파라다이스와 하나님 달성으로 나아가는 관문으로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최종자들의 집이며 하보나는 그들의 작업장이자 놀이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필사자는 이 최종자가 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의 원이 닫힙니다. 우리는 강의를 파라다이스라는 창조의 부동한 중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단지 만물이 흘러나온 기원에 그치지 않고 지나오는 존재가 마침내 돌아갈 궁극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11편 9장 8절은 이 완전한 아버지가 그 거처에서 시간과 공간의 상승 창조체들의 불멸하는 혼이 도달할 실제적이고 아득히 먼 운명이라고 진술합니다. 중심은 기원이면서 동시에 귀착정입니다. 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이 거대한 순환이 유란시아서가 그리는 우주 구도의 근본 형식입니다. 다만 문헌은 파라다이스 도달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버지의 무한성을 탐험하는 또 다른 영원한 모험의 출발점입니다. 이 완전한 중심에 도달한 존재 앞에 다시 끝없는 여정이 열린다는 이 전망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중앙우주 이야기의 마지막 울림입니다. 오늘 강의를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파라다이스는 영적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실체이며 우주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근원 물질인 절대소로 이루어진 창조의 부동한 중심입니다. 둘째, 그 독특한 타원형 형태와 상부, 주변, 하부의 세 구역,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위치는 우주 전체를 안정시키는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축을 이룹니다. 셋째, 하보나는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된 완전으로 어느 둘도 같지 않은 15개의 개별적 완전 구체가 7 동심회로를 이루는 영원한 창조입니다. 넷째, 이 중앙우주는 삼위일체의 협력을 증거하고 창조자 아들들에게 완전의 원형이 되며 상승하는 순례자에게는 파라다이스로 나아가는 관문이 됩니다. 다섯째,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원리는 안정성이 언제나 신성에 비례한다는 것이며 완전한 중심은 만물의 기원이자 상승하는 존재가 마침내 돌아갈 최종 운명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유란시아서의 우주 구도가 막연한 신화가 아니라 중심과 주변, 완전과 진화, 기원과 귀착이 정교하게 맞물린 하나의 정합적 체계라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중심으로부터 펼쳐지는 초우주의 조직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